만약 한국군이 캄보디아에 파견된다면 부재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4편으로 나누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1편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립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고 감금되고 심지어 살해당했다는 소식.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캄보디아는 지금 국제범죄 조직의 새로운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아누크빌과 푸놈펜 일대, 불법 도박,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가 뒤섞인 범죄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피해자 대부분은 외국인입니다. 취업을 미끼로 속아 넘어온 사람들. 그 중에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채 온라인 불법 도박과 사기에 강제로 투입됩니다. 도망치면 폭행, 협박, 때로는 죽음. 정부와 경찰이 움직이고 있지만 부패한 현지 사정 때문에 수사는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 국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군대를 보낸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외교, 법, 국제 질서가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죠. 1편에서는 왜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군대를 보낸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 법과 외교의 장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편 군대를 보낼 수 있을까? 법과 외교의 벽. 만약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납치됐다면, 그 나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린 직접 가서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 땅에 들어간다는 건 국제법상 무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유엔 헌장 제2조, 모든 국가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 예외는 단 하나. 자위권 즉 급박한 위협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국의 공식적인 동의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제야 한국군은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매우 가깝습니다. 한국군의 개입은 중국 입장에서 영향권 침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질서를 깨면 영내 긴장이 커집니다. 그럼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다. 유엔 또는 아세안의 다국적 공조작전, 국제 인신매매 근절을 명분으로 한 합동작전이라면 한국군의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 파견은 가능하지만 그건 법과 외교가 모두 허락할 때만 가능한 일. 다음 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군을 보낸다면 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가상의 작전 시나리오로 들어갑니다. 제3편 만약 파견된다면 범죄 조직은 어떻게 무너질까? 지금부터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외교 협의가 끝났고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한국군이 파견되었습니다. 1단계 특수작전 개시 인질 구출. 투입되는 건 대한민국 특전사유디 T707 특임단. 정보기관의 지원 아래 인질 구출과 핵심 간부 체포 작전을 시작합니다. 정찰 드론이 상공을 돌고 야간 침투로 감금 시설을 확보합니다. 조직의 반응. 기습을 당한 조직은 패닉에 빠집니다.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명령 체계가 붕괴되고 하위 조직 간 내분이 시작되죠. 첫 72시간 범죄 조직의 운영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2단계 지역 소탕 근거지 붕괴. 한국군은 공병, 의료, 정보부대를 투입해 범죄 거점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불법 카지노, 서버실, 무기 창고까지 정밀 타격. 조직은 돈줄이 끊기며 내부 배신이 속출합니다. 중간 간부들이 탈주하고 남은 세력은 국경을 넘어 도망칩니다. 3단계 치안 회복 주둔과 재건. 이제 군은 전투에서 안정화로 임무를 전환합니다. 현지 경찰을 훈련시키고 의료통신도로를 복원하죠. 조직의 피해 예측. 자금, 손실 6,080%. 간부 70% 이상 체포 또는 사살. 범죄 인프라 대부분 파괴. 국제 네트워크 붕괴. 하지만 완전한 소탕은 아닙니다. 남은 세력은 온라인으로 이동합니다. 암호화폐, 다크웹, 다른 나라로의 확산.
범죄는 형태만 바꿔 다시 태어납니다. 군사작전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엔 부족합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이 작전의 끝,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4편 군사작전 그 후 남는 것은 무엇인가?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무너졌고 인질들은 모두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평화가 온 건 아닙니다. 1. 국제사회의 반응. 중국은 즉각 반발합니다. 영향권 침해다.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시작됩니다. ASEAN 각국은 복잡한 입장을 보이죠. 범죄 근절엔 공감하지만 군사 개입에는 여전히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국제인권 수호를 명분으로 한국의 역할을 지지할 겁니다. 한국은 국제적 신뢰를 얻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되죠. 2. 캄보디아 내부의 변화. 도시는 잠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부패, 불평등한 경제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직이 사라져도 그 자리를 다른 세력이 차지합니다. 군이 떠난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평화 유지의 싸움입니다. 3. 한국의 손익. 단기적으로는 국민을 지킨 나라라는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외교 부담, 재정 소모, 그리고 군사 개입국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따라붙습니다. 4. 교훈. 군사력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법과 정보, 그리고 국제협력입니다. 총 대신 정보, 포탄 대신 외교, 그게 진짜 힘입니다. 결론. 캄보디아 범죄 조직 문제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군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건 국제사회의 의지입니다. 만약 한국군이 캄보디아에 파견된다면을 마칩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협력으로 지켜내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가야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